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선민입니다. 이번에는 피부과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 바로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여드름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병원에도 하루에 최소 10명의 여드름 초지 환자분들이 꾸준히 오시는데요. 그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처음 생긴 여드름에 당황해서 초조하시는 분들부터 이제는 치료에 익숙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와 함께 조율해 나가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여드름에 대해서 꼭 알아두면 도움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여드름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얼굴에 난 게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해봤다면 10중 8구 당신은 여드름이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여드름이에요. 정확히 구분하려면 피부에 좁쌀이 박혀 있는지, 염증이 모공 안쪽인지, 모발에 있는 모낭이 생겼는지를 세세하게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이 모든 병변을 구분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실제 진료에서는 병변의 분포와 위치, 패턴, 그리고 병력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낭염은 두피, 수염 부위 혹은 채모가 뚜렷한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여성분들처럼 얼굴에 굵은 털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다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질환은 치료 방향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편의상 섞어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드름이 났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전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드름 자체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다른 질환의 신호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호르몬 이상인데요. 여성의 경우는 생리불순이 생기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는 체중 변화, 피로감과 함께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에도 부작용으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드름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이게 가장 많이 환자분들께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여드름은 관리하고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고혈압과 당뇨처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 가볍게 한두 번 치료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1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자신의 컨디션, 스트레스, 환경 변화가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좋아진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재발 주기가 늘어나게 되면 치료 역시 좀 줄이고 그 간격도 늘리면 되죠. 그럼 우리는 왜 이 여드름을 꼭 치료해야 될까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낫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흉터 때문입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방치하면 흉터로 진행됩니다. 한번 망가진 피부 조직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고 나중에 복원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도 심하지 않은 분들은 설명만 드리고 돌려보내지만 염증이 심한 환자분들께는 꼭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위일 때 끄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여드름 치료의 기본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생활습관입니다. 첫 번째, 단 음식과 유제품을 줄이는 식습관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남성분들은 자극감이 있는 날면도기보다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고 면도 이후에 진정 보습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과 보습제를 매일매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정기적인 압출, 스케일링 같은 기본 치료가 여전히 가장 효과적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골드 PTT와 같은 광화학 치료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여전히 심할 때는 단기간 항생제나 피지 억제제를 경구약으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무한정 먹는 것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끌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드름 관리의 시작은 생활습관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그 생활이 그대로라면 여드름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자고, 잘 씻고, 술, 담배를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만 잘 해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드름이 생겼다면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갑자기 거울 속 여드름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